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의 바이블이 되고 싶은 프로 2차장 김차장의 썰당 진행을 맡고 있는 2차장 이현민입니다. 네, 김차장이라고 들으셨죠? 네, 김차장 김성준입니다. 네. 네. 이제 당분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셔가지고 광고 때문에 회사에서도 너 유튜버냐 이제 별걸 다 한다 라는 생각까지 듣고 있어요. 회사에서 다른 직원이 제가 방송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연예인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승진했나봐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응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눌러주세요. 눌러줘야 제가 먹고 살아요. 먹고 네. 살아야 이렇게 많이 알려주지.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새로운 내용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금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 귀금속에는 사실 다른 상품들이 좀 더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은이라든지 네. 그다음 뭐 백금, 팔라듐, 백금, 팔라듐 팔라듐. 네. 뭐 이렇게 플래티넘이 백금이죠. 네, 갑자기 플래티넘 영어랑 백금이죠. 한국어랑 헷갈렸네. 잘 모르겠대 사람들이. 왜? 불러주면 되지. 내가 답변해 줄 텐데. 댓글 남겨주세요. 추가적인 상품들 중에 은 먼저 순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네. 은 뭐 한번 설명해 볼까요? 진행을? 금은 대표적 그 귀금속 말 그대로 진짜 주얼리를 위주로 사용한 상품이다 하면은 네. 실버, 은은 귀금속 상품의 대표적 산업재 귀금속 상품이라고 말씀 딱 드리면 구분이 딱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최근에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금 대신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금보다는 은이 싸니까 네. 그 주얼리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상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은에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로 얘기되는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네. 금속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네. 이제 금속 중에 가장 전도성이 좋고, 그렇죠. 그다음 2차 세계대전에 뭐 공급이 좀 불안정했던 구리를 대체해서 이용하기도 네, 했고, 맞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기기 많이 사용도 네. 되고, 가장 이제 이슈됐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발전. 그쪽에도 많이 쓰나요? 그쪽에? 네. 이제 그것도 12년인가? 네. 그때 은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로 폭등이 심했냐면 거래소에서 증거금을 일주일마다 올려야 될 네, 정도로 맞아요. 네. 너무 급폭등을 했는데 그해 연초에 무슨 리포트가 있었냐면 그 전년도 연말에 독일에서 뭐 친환경 에너지로 정책을 바꾼다 하면서 태양광 보급을 높이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미 독일은 그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전폭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태양광 수요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신기한 거죠. 저는 태양광이면은 어디가 은이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태양광 겉면에 보이는 거는 실리콘 웨이퍼더라고요. 반도체 들어가는 네. 거랑 똑같고 그게 대부분 가격을 차지하지만 전기가 생산되는 끝에 전극 이 끝부분이 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요가 느니까 뭐 엄청 폭등한다. 근데 제가 그 시절에도 찾아봤을 때 비율적으로 작잖아요. 전체 그렇죠. 물건 네, 중에 그렇죠. 일부잖아요. 네. 좀 과도한 슈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결국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또 맞물렸던 게 어찌됐든 그 금융위기로 인한 뭐 그 달러 뭐 그쵸. 이제 그러면서 같이 금 가격 폭등하면서 은은 이제 퍼포먼스가 뭐 조금씩 2배, 3배로 금 대비해서 2배, 3배로 뛰는 게 또 맞아요. 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같이 또 맞물려서 이제 그렇게 또 크게 바뀌었었죠. 네, 상승폭을 나타냈었겠네요. 네, 네. 제가 그때는 주니어 때라 뭐 가격이 많이 오르는거나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이 이제 시장에는 많이 특별한 관심은 없었어요. 가격이 많이 오르는거나 이제 배우기 정신 없을 때라 뭐. 저는 그때 외부 이렇게 강연 PT를 나갈 때여가지고 그때 좀 신기해서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골드가 많이 오른 거, 금 오른 거 대비 은이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모이면서 이제 폭등세가 나왔었고 그때 그거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안쪽에서 이제 내부 업무 일을 많이 하던 때라 금 가격이 그 증거금이 그렇게 올랐다고 해서 금 가격이 2천만 원 가까이 됐을 때 뭐 만불 후반대까지 올라갔던 네,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그렇죠.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렇죠. 어마어마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기억에 남고 은은 또 그렇게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식기, 은수저, 은젓가락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해리포터도 봐도 은식기, 뭐 장발장에도 뭐 장발장이죠. 그런 것도 은식기. 나오고 유럽에서 옛날에 많이 썼는 말.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쓰고요. 옛날 왕족이 그 은식기 써갖고 독이 있으면 은기가 그래요. 그 맞아요. 색깔이 맞아요. 바뀌고 네. 그리고 또 은이 군대에도 쓰여요. 어디 쓰이는지 아세요? 총알. 장군의 총알은 계급장. 굴이잖아. 총알은 총알은 굴이잖아. 그렇지. 총알은 구리. 어. 장군의 계급장이 은이에요. 그런가? 99%. 그 일반 장교의 계급장은 은이 아닌데 장군의 계급장은 은이어서 부관이 닦아줘야 돼요. 은 안 닦으면 까매지잖아요. 매일 닦는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이제 있구나. 산업적인 부분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뭐 많이 쓰이는 건 이제 통화나 장식품 이런 쪽도 많이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금 쓰이는데 다 쓰인다 보면 되겠죠. 주얼리 이렇게 해서 뭐 네. 은 반지, 뭐 은 귀걸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수요가 금하고 같다. 그리고 과거에는 은화 발행했었잖아요. 네. 예. 금화보다 낮은. 네, 맞아요. 지금 치면 뭐 5만 원이 금이면 은은 뭐 만 원? 만 원? 네, 만 원. 그 정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은 좀 특징적인 것 같고 그다음 뭐 지난번 저희 방송 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오제 마법사 얘기했을 때 은본이제 한번 얘기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통화 발행에 맞춰서 금 쌓지 말고 은 쌓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은은 좀 금과 이런 부분은 같이 있고 앞에 얘기 드린 산업재적인 특성은 좀 다르고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가격 흐름은 어찌됐든 간에 그 귀금속 상품권의 대장주를 안 따라갈 수는 없어요. 실제로 이제 거의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은 트렌드 자체는 그렇게 움직이지만 데일리로 봤을 때 약간씩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는 그때는 이제는 산업재 성격이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거 금은 간의 가격 변화의 차이를 보는 건 뭐 금은 레시오 이렇게도 부르는데 레이쇼, 네. 그런 전반적인 큰 트렌드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금이 막 오르는 시기에 뭐 은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그러면 은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투자가 갈 수 있고 뭐 상대적으로 은과 금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은 나왔어야 되는데 옛날 그 폭등할 때처럼 은이 너무 추격해서 금과 좁아진다 네. 가격 차가 그럼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그런 아비트라지 거래라고 하는데요. 저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그 시절에는 안에서 이제 업무를 외부 업무보다는 안에서 업무를 많이 했다고 했었죠. 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아직까지는 막 커가는 중이라 우리 회사가 아니라 우리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는. 근데 그때 그 제가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도 그분이 가장 그 제가 베스트. 일을 하면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가장 많이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번 돈으로 가장 뭐 유익하게 돈을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뭐 투자금이 솔직히 적지는 않았어요. 네. 1억 가까이 되는 투자금이 있었고, 근데 그거를 20배 이상. 20배 이상. 네. 와. 딱 금액을 말하는데 저는 그냥 한 23배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23배 수익 내고 찾아가셨어요. 와. 23배 수익을 내고 투자금 얼마? 약 1억. 그어서 23배 수익을 내서 출금을 하신 다음에 그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사셨던 걸로 알고 그래요? 건물 사시고 아파트 사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재산이 더 늘었겠네. 지금은 부자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연락은 가끔씩 하고 있거든요. 저랑도 나이가 별로 차이 안 나요. 우리 차장님이랑 비슷한 연배예요. 비슷한. 뭐 나랑 뭐 우리 차장님도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은 비슷한 연배.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8년 전이잖아. 8년 전. 8년 전에 대박이네. 대박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아씨 부러워 진짜. 아씨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걸 잘 배워뒀다가 그런 이제 시장 큰 변화가 올 때 하면 되겠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방금 시작할 때 뭐 금이 또 퍼포먼스가 아니 은이 퍼포먼스 그렇게 크다는데 큰 진폭이 그렇게 크다 보니까 뭐 이런 식의 큰 수익이 나는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 진짜 이렇게 돈을 버는 모습도 벌더라. 그러니까 참 사람의 그 운이라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때 딱 뭐 기가 막히게 그게 맞으면서 운이 참 맞게 매매가 터졌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이런 쪽 관련된 업종에 일하진 않았을까요? 그분은 그 일본 제조업체 회사에서 일하고 계세요. 저 인천 쪽에 있는 그쪽에서 뭐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겠죠. 네. 왜냐면 제가 그 여쭤본 게 은값이 그렇게 미친 듯이 오를 때 네. 한국에 유명한 아이언 회사가 있어요. 제일 큰
그 회사 이름 얘기 안 하려고 아니 내가 그냥 얘기했지. 뭐 그냥 뭐 제일 그래, 많이 뭐 얘기- 만드는 그 회사니까. 회사가 아연 분야에서 뭐 독보적이거든요. 진짜 큰 회사인데 아연을 이제 분리 작업을 하다 보면 은이 나와요. 아연에서 그쵸. 아연에서 네. 뭐 저희가 뭐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부산물. 부산물로 네, 맞아, 나온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 네. 광물에서 금도 부산물로 나오고 은이 폭등을 하니까 주식이 막 폭등을 한 거예요. 근데 사주를 그런 식으로 보통 연관이 이제 또 제조업이나 되고. 이런 데 사주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네. 회사에서 주기도 하고 뭐 임원들은 좀 사기도 하고 음. 너무 주식이 오르니까 은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 궁금하니까 선물회사에 전화한 거예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은이 언제까지 갈 거냐. 저는 어떻게 했어요? 거래도 안 하면서 왜 이런 걸 물어보냐. 그래서 뭐 갈 때까지 가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그쪽도 어떻게 보면 생각이 좀 짧았던 거죠. 그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러면은 은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했었어요. 더 그렇죠. 많이 벌었겠죠. 네. 그럼. 그때 올랐다 다시 내려왔던데. 네. 그렇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야 조금 기회도 살릴 수 맞아요. 있는 거고 그러니까 관심을 둬야 돼요. 네. 뭐 잠깐 계속 여담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뭐 제가 원유 때도 작년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유가의 급등락에 따라서 저희 정유사, 네. 정유사들 주식도 같이 유동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알아야 같이 다 모든 게 세상에 쳇바퀴처럼 다 세상에 신기하게 다 물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이 나이에 하는 것도 솔직히 웃기지만은 뭐 조금 살아봤던 경험으로서 아니면은 옆에서 시장이 연동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느낀 건데 참 연동이 다 많이 되니까 알아야 뭘 투자를 하고 뭘 내가 투자해서 그렇죠. 이익을 내고 그런 걸 하는 거지 모르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한다. 모르면은 솔직히 손도 못 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관심이 중요해요. 네, 관심을 제가 이 일을 이제 오래 해오면서 느낀 거지만 관심과 노력 없이 하는 사람 중에 돈을 번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로. 그 뭐랄까 어찌 보면 너무 함부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지금도 분들은 많아요. 정말로 돈을 많이 잃고 있고 네. 다행히 저희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평균보다는 돈 버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리스트 총량은 네, 알잖아요. 그렇죠. 전체 고객 중에 뭐 얼마나 250만 원 이상 연간 벌었는지를 네. 추론해 보면 어쨌든 250만 원 버는 게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렇죠. 네, 벌어서 세금을 내시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뭐 약간 투자를 신중하게 하면 벌 수 있다라는 네. 반증이 되고 또 저희가 최근에 투자 대회를 운영을 했었는데 네. 시장 변화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잘 운영이 될 때는 버시는 분 반, 잃으시는 분 반이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차이뿐이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이 손해 본 분이 좀 더 늘어나긴 했는데 그때 시장이 갑자기 뭐 11월 말에 뭐 작년 11월 말에 뭐 트럼프가 뭐 얘기 한번 하면서 막 시장 뒤 흔들어 놓을 네, 때였기 네, 네,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웠던 건 맞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관심과 노력이 있으면 조금 더 뭐 해외 선물 아니더라도 투자의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 네, 네. 뭐 주식이든 선물 옵션이든 리스크 관리, 그 위험 관리를 잘 해야지만이 물론 공부가 그러니까 위험 관리 자체라는 게 지식이 있어야 위험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플러스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또 중요한 거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찌 됐든 공부하세요. 네. 저희가 괜히 지금 이거 찍고 있겠어요. 그렇죠. 공부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지켜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은행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으로는 수급 좀 살펴볼 건데 완전히 삼천포로 제가 빠졌구나 지금. 한번 좀 빼먹은 게 있네요. 얘기하고 있다가 나 깜빡했어. 중간에 하나 그 은 관련해 또 성격을 마지막 금하고 비슷하다고 했을 때 금 네. 성격이랑 똑같은 게 또 하나 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했지. 해지용. 그래서 어렵네 말이. 무슨 그- 말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차장님 그거는 해주세요. 금편을 보시면 돼요. 금편에 인플레이션 해지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카드 넣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금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네. 제가 오늘 10,000원으로 머리 깎았는데 내일 미용실 갔더니 11,000원이 됐고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런 은이나 금은 그렇게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변치 않는 거죠. 이 고유의 어떤 가치가 유지가 네. 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 성격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이제 다음 특성을 좀 살펴봤으니까 수급 부분 조금 살펴볼까 해요. 네. 수급 부분은 반드시 생산 또 관련해서 봐야죠. 한번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그 은을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 나라는 페루예요. 아, 네. 페루에서 가장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남미 쪽이 많아요. 가장 남미 뭐 페루뿐만 아니라 멕시코도 많고 그쪽도 많은데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가 일단은 중국이에요. 중국은 금도 많이 나지만은 원유도 많이 나고 은도 많이 납니다. 참 예. 복받은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 일단 땅이 커야 되네. 맞아. 일단 땅이 커야 뭐든지 뭐 일단 뭐라도 일단 땅에다가 쑤셔보고 뭐 차에다가 뚫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좁은 나라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어찌됐든 큰 나라는 뭐가 자원이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남미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한다. 그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뭐 남미 쪽에서 어떤 페루 뭐 가장 큰 실버 광산에서 뭐 폭동이 일어났다, 노동자 파업이 일어났다 이런 이슈에 따라서도 가격 변동성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까 마야 제국 생각해 보면 금, 은 많이 있었겠네요. 걔들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인신공양하고 사람 이렇게 바치고 맞나요? 마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미가 주로 생산 국가고 네.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은만 생산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네. 결국에 그런 광석이 다른 것도 많이 나오겠네요. 남미 그렇죠. 역시. 이제 구리는 칠레. 칠레가 칠레. 왔다. 칠레가 왔다. 그러니까 칠레에서 무슨 노동자 파업이 일어났다 하면은 무조건. 그리고 칠레 항만에서 칠레가 지진이 많잖아요. 그래요? 네, 지진이 많은 나라. 또 지진이 많이 났다. 항만 쪽에서 그래서 그 항만에 선적이 안 된다. 그 수출해야 되니까 그거를 다른 나라로. 근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가격이 또 위아래로 조금 많이 그때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대륙별로 봤을 때 이 광물 쪽은 확실히 그 남아메리카 쪽이 확실히 굉장히 풍부합니다. 실제로. 네. 금은 뭐 구리 이런 쪽으로 다 충분히 많은 생산량을 갖고 생산량이 있네요. 아니라 많은 매장량. 갖고 있다.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알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약 먹어.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은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금하고 좀 차이점은 금은 지난 방송에 얘기 드렸지만 생산도 한정적이고 실제 매장도 한정적인데 네. 그거보다는 은은 훨씬 풍부한 거죠 세상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많이 난다 네. 이런 좀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 이제 수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요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일단은 수요는 기본적으로 산업용으로 어쨌든 많이 제일 쓰는 거니까 모든 실버가 전도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전기줄에도 들어가요. 전기줄에. 구리가 물론 더 싼 가격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게 하지만은 그 전기가 실제로 많이 전도율이 높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뭐 이제 발전소에서 뽑아 나올 때나 특정 어디에 전력량이 많이 공급 필요한 데는 그쪽은 실버를 실제로 사용한대. 구리를 안 깔고 은을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산업재에 많이 쓰이는. 전기줄에 가장 많이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전기줄에 되게 많이 써요 생각보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국가 산업 기반 시설들 네. 그런 쪽으로 전력량 공급하는 것도 구리 플러스 실버 다. 예를 들어 뭐 포항제철. 포항제철 요즘은 이제 포스코라고 하죠. 옛날 사람이라 포항제철이래. 포항제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은 그 구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력 선이 은으로 깔려 있다. 이건 되게 새로운 내용이네. 저는 고등학교 배울 때는 금이 더 좋대요. 전선은. 비싸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금은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거워서 끊어진대. 아. 그래서 구리를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금은 쉽게 약하잖아요. 금이 좀. 또 몰랐네요. 그랬는데 은은 저도 처음 듣네요. 그러면 서로 하고 앉아 있네 진짜. 이렇게 대중의 지식인가? 서로 지식 50씩 합해서 100대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 준비할 때 네. 별로 공유 안 해요. 각자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오기 때문에 진짜 새로 와서 하는 얘기죠. 나도 여기 뭐 어디서 검색하다가 이러고 있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산업용 많이 쓰이고 아까 뭐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리지만 이제 스마트한 기기 그러면 네. 이제 미래에는 더 많이 쓸 수도 있다. 그러겠죠. 네. 그렇게 보고 태양광 제가 얘기 드렸듯이 태양광 발전이 막 엄청 뜨면 조금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중국이 엄청 싸게 많이 만든다고는 하더라고요. 퀄리티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역시 생산량은 어디든 중국을 따라올 데가 없네 아직까지는. 근데 중국이 저는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미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자동차 산업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엔진, 네. 자동차 디젤이나 뭐
휘발유 엔진 있잖아요. 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엔진 만들던 국가 빼고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엔진 만든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세요? 모르죠. 그런 내연기관을 못 만들어요 생각보다. 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한국의 현대 기아차 근데 지금 수준의 전기차 만들잖아요. 엔진을 따라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그게 또 이제 기술 격차가 다른 이제 그런 거 이제 쉽게 올 수 있는. 그러면 전기차가 있으면 전기가 공급이 많이 돼야 되니까 태양광, 땅도 넓다. 그리고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달가운 건 아니죠.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데 네. 그 시장 판도를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은이 좀 많이 쓰이는 것 같고 또 귀금속에도 상당히 많이 쓰인다고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네, 그럼요. 뭐 은기고리, 은반지, 음, 뭐 금 그렇게도 많이 쓰니까 얼마든지 장식 제품으로 쓸 수 있잖아요. 주얼리로. 네. 그러면 은은 결국은 이제 뭐 보석류 쓰이고 네.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처럼 이제 가치 투자 앞으로에 대한 그런 투기적인 투자로 쓰일 수 있는 상품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네요. 네, 산업용어 충분히 같이. 가치 투자로 가는 매력이 있죠. 어찌됐든 금보다 확실히 싼 가격에 뭐 증거금도 그렇고 어찌됐든 선물 옵션 상품, 파생 상품 선물뿐만 아니라 뭐 은에 대해서 ETF도 있습니다. 그 골드 트러스트라고 그건 이제 SPD 골드 트러스트가 있듯이 아이시어스 실버 트러스트라고 또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실버에 투자하는 현물에 투자하는 이제 ETF고 이런 식으로 투자도 가능하다는 점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은 인상 깊었던 건 중국이 아까 뭐 저희가 다른 방송 시간에 중국이 투자 목적으로 금 투자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금값이 너무 오르면 안 산다 제가 그렇게 네. 얘기 드렸는데 그럴 경우에 대체로 은을 사기도 한대요. 아, 투자를 꼭 하고 싶은 상황이면 은 이렇게 덩어리를 산다고 하니까 네. 그런 저는 것도 저희 집에 금화는 없어도 은화는 있어요. 어째서 오늘 주셨어요? 은화가 그 한번 사고 싶어서 사봤어요. 진짜 심지어 학생 때. 오. 학생 때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딴 데 안 쓰고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아껴서 학생 때부터 은화를 샀어요? 은을 샀는데 그거 괜히 샀어. 왜요? 그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 이거 팔고 싶은데 이거 깨야 되는데 이게 고민 중이에요. 제가 3개나 갖고 있거든요. 금화를 샀어야 되네. 돈이 돈도 별로 안 벌어서.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어요. 그냥 기념주화로. 아. 미국에서는 기념주화가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판매하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기념주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사더라고요. 뭐 학생이라도 돈 조금 모으면 살 수 있으니까 뭐 아껴서 쓰면은 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내가 이거 목표로 사겠다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게 조금 대중화가 돼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금화를 대중적으로 조금 보편화를 시키는 방법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회사에 가서 사장님한테 우리 회사 금화 좀 발행하라고. 제가 아시는 몇몇 그 종로 귀금속 사장님들이 네. 관심 이런 게 많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실제로 펀드 회사들도 최근에 이제 헤지 펀드들이 그 현물에 투자하고 싶은 헤지 펀드들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물에 어찌됐든 우리나라 최고의 그쪽은 종로 쪽에 그쪽에 큰 이제 그 귀금속 상이랑 해가지고 뭐 연결을 하고 싶은 뭐 그 코인에 실제로 이제 금화를 만들어서 찍어내서 이제 판매하는 뭐 그런 것도 이제 그래서 한대요. 펀드를 만기가 돼서 돈을 받을 때 금으로 받는 거야. 은으로 받거나. 재밌겠다.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하면은 되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금 펀드 하면 실제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 귀금속 펀드 하면은 금에 관련된 기업이나 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직접 현물에 해서 현물을 받아.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상해봤는데 사장님이 금화 은화로 월급 주면 진짜 웃겠다. 이렇게 바가지 같은 거 해가지고 수고했다 이렇게 확 쏟아주면 막 이렇게 죽는 거야 노예처럼. 그렇지. 하는 거다. 하나도 안 재밌어.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금 말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금속이 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 네. 가격 변화는 이제 금하고 기본적으로 똑같고 산업재 수요 여부만 좀 생각을 해서 거래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확실히 귀금속은 귀금속만의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뭐 네. 원유도 참 좋아하고 하는데 귀금속도 좀 사람을 끄는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그걸로 돈도 만들고 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매매하면서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은은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두 가지 더 정도 상품이 더 남았거든요. 백금하고 백금하고 팔라디움. 네. 이건 이제 팔라디움 다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핫하죠. 네. 작년부터 굉장히 핫했어요. 네. 네. 가격이 그리고 미쳤죠. 그다음 이제 비철, 철이 아닌 금속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구리까지 해서 구리.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은 관련해서 이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늘 남겨드린 유튜브 게시물에 전화번호나 댓글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청 감사드리고 우리 마무리 이렇게 바꾸기로 했죠? 네. 구독, 뭐지? 좋아요, 다시. 구독,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